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식사 후에 갑자기 피로감이 몰려오거나 목이 자주 마르고 화장실을 자주 가는 증상이 있으신지요? 이런 증상들이 당뇨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건강은 약국에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식탁에서 만들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한의학을 연구하고 실천한 지 60년이 넘은 91세 한의학 박사 김장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제 나이 91세에도 아직 건강하게 강연도 하고 책도 쓰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몸에 해로운 음식을 철저히 피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에는 설탕이 가장 나쁘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설탕보다 더 위험한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사실 저도 47세 때 당뇨 진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의사로서 바쁜 생활과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제 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지요. 아침을 항상 거르고 점심은 대충 해결한 후 저녁에는 과식하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고도 처음에는 약에만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약의 용량이 늘어나고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환자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선생님, 약으로 당뇨를 억누르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의사로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 한마디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당뇨에 관한 한의학적 연구를 시작했고 전통 동양의학과 현대의학을 접목한 식이요법을 개발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오늘은 제가 60년 넘게 연구하고 체험한 지식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환자들이 직접 당뇨를 극복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정보입니다. 혈당을 폭발적으로 상승시키는 위험한 음식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이런 음식을 피하는 것만으로 당뇨를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음식이 당신의 혈당을 가장 위험하게 상승시키는지, 또 이런 음식들 대신 어떤 대체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특히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음식은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오해하고 계신 음식인데 당뇨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91세까지 살면서 깨달은 장수의 비결, 47세에 당뇨를 이겨낸 비법, 그리고 당뇨 없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직접 경험한 바를 토대로 당뇨 환자가 절대 피해야 할 첫 번째 음식부터 알아볼까요? 1위, 흰 밀가루 음식. 여러분, 당뇨 환자가 절대 피해야 할 음식 1위는 바로 정제된 흰 밀가루로 만든 음식입니다. 흰빵, 케이크, 과자, 밀가루 국수, 만두피 같은 음식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왜 그럴까요? 정제된 흰 밀가루는 당지수, GI가 매우 높습니다. 이런 음식은 체내에서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킵니다. 제가 47세 때 당뇨 진단을 받고 가장 먼저 끊었던 음식이 바로 이 흰 밀가루 음식이었습니다. 흰 밀가루로 만든 빵 한 조각은 혈당을 설탕 2스푼을 먹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립니다. 특히 아침에 토스트와 잼을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당뇨 환자에게는 최악의 아침 식사입니다. 제 환자 중 박영호 씨는 아침마다 흰빵 토스트에 잼을 발라 드시고 출근하셨는데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빵만 먹으면 11시쯤 되면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워요. 약을 더 먹어야 하나요? 저는 그에게 빵이 아닌 다른 아침 식사를 권했고 일주일 만에 그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통밀, 현미, 귀리, 메밀과 같은 통곡물로 만든 음식을 선택하세요. 이런 통곡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현미밥을 드시는 것이 좋지만 처음부터 완전한 현미는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백미와 현미를 7대3, 6대4,
5대5 비율로 점진적으로 바꿔가는 것이 좋습니다. 2위, 과일 주스와 탄산음료. 당뇨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 2위는 과일 주스와 탄산음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 주스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과일 주스는 과일의 섬유질은 제거하고 당분만 농축시킨 것과 같습니다. 한 잔의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것은 오렌지 3, 4개를 한꺼번에 먹는 것과 같은 양의 당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파는 과일 주스의 경우 더 심각합니다. 100% 과일 주스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대부분 첨가당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용 과일 주스는 당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직접 측정해 본 결과 시중에 파는 사과 주스 한 병 500ml에는 설탕 약 12스푼에 해당하는 당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콜라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제 환자 중 김미영 씨는 선생님, 저는 콜라 대신 오렌지 주스만 마셨는데도 혈당이 더 올라갔어요.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 주스가 건강에 좋다고 오해하고 계시지만 당 함량만 보면 오히려 탄산음료보다 더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탄산음료는 말할 것도 없지요. 콜라 한 캔에는 설탕이 약 7, 8스푼이나 들어 있습니다. 다이어트 음료도 인공감미료가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공감미료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려 오히려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것은 단순한 물입니다. 물이 지루하다면 레몬이나 오이, 민트 등을 넣은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싱싱한 허브와 과일을 물에 넣고 하루 정도 냉장고에 두면 자연스러운 향과 맛이 우러납니다. 또는 설탕을 넣지 않은 녹차나 보리차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3위, 당도가 높은 과일. 당뇨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 3위는 당도가 높은 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내용인데 모든 과일이 당뇨 환자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건포도와 같이 당도가 높은 과일은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과일은 분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나 당뇨 환자에게는 과일의 당 함량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간 크기의 바나나 하나에는 약 14g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설탕 3티스푼과 맞먹는 양입니다. 망고 한 개는 약 45g의 당분을 함유하고 있어 설탕 11티스푼과 같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80g 테스트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일을 먹기 전과 먹은 후 2시간 뒤에 혈당을 측정해 보세요. 혈당이 40 이상 올라간다면 그 과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일을 드실 때는 한 번에 80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80g은 대략 작은 사과 반 개, 딸기 8개, 블루베리 반 컵 정도의 양입니다. 제 환자 중 이정수 씨는 선생님, 저는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바나나 2개씩 먹었는데 혈당이 계속 안 떨어지더라고요. 알고 보니 바나나가 문제였군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일을 먹더라도 공복에 먹는 것은 피하고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소량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딸기, 블루베리, 자몽과 같이 당도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을 소량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베리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몽은 당 함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4위, 튀긴 음식과 고지방 패스트푸드. 당뇨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 4위는 튀긴 음식과 고지방 패스트푸드입니다. 튀긴 음식과 패스트푸드는 당뇨 환자에게 이중으로 해롭습니다. 첫째, 이런 음식들은 대개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 혈당을 상승시키고, 둘째,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아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프라이드 치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겉면의 튀김옷은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져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동시에 튀김 기름의 트랜스 지방은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를 둔감하게 만들어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를 더욱 악화시키고 체중 증가로 이어져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제 환자 중 최동현 씨는 선생님, 제가 치킨을 먹고 혈당 측정했더니 300이 넘더라고요. 그때 정말 겁이 났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튀긴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동시에 혈관 건강도 해치므로 당뇨 환자에게는 독과 같습니다. 대신 음식은 구우거나 찌거나 데치는 방식으로 조리하세요. 건강한 지방인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등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과 식이섬유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단백질도 중요합니다. 생선, 두부, 닭가슴살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 상승도 완만합니다. 특히 등 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이, 가공된 탄수화물 간식. 당뇨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 오이는 감자칩, 쌀과자, 크래커 같은 가공된 탄수화물 간식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만들어져 빠르게 당으로 변환됩니다. 또한 소금 함량이 높아 혈압 상승의 위험도 있습니다. 감자칩 한 봉지에는 약 150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으며 이는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킵니다. 또한 감자칩은 높은 온도에서 튀겨져 아크릴 아미드라는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감자칩과 함께 자주 먹는 딥소스는 설탕과 지방 함량이 매우 높아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제 환자 중 박수진 씨는 선생님, 저는 소식하려고 식사 대신 쌀과자를 먹었는데 오히려 체중이 늘고 혈당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쌀로 만든 건데 왜 그런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쌀과자가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정제된 탄수화물은 모두 비슷하게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킵니다. 건강한 간식으로는 견과류, 삶은 계란, 저지방 치즈, 오이나 당근 스틱 등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식이섬유를 제공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합니다.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높으니 한 줌 정도로 양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에 좋은 채소와 피해야 할 채소. 자, 그럼 이제 채소는 어떨까요? 모든 채소가 동일하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채소의 종류와 조리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채소는 크게 녹색 채소, 비녹색 채소, 전분질 채소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당뇨에 좋은 채소, 녹색 잎채소, 시금치, 케일, 상추, 브로콜리, 양배추 등 녹색 잎채소는 당뇨 환자에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런 채소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것은 하루에 최소한 2접시 이상의 녹색 채소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십자화과 채소,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등 십자화과 채소는 항산화 물질과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특히 브로콜리에는 술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버섯류,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등 버섯류는 탄수화물 함량이 낮고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크로뮴이 풍부해 당뇨 환자에게 좋습니다. 오이와 샐러리, 수분 함량이 높고 칼로리가 낮아 간식으로 훌륭합니다. 허기질 때 오이나 샐러리 스틱을 드시면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복에 먹어도 좋은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오이, 샐러리, 상추, 깻잎, 미나리 등은 당 함량이 매우 낮아 공복에 먹어도 혈당 상승이 거의 없습니다.
당뇨에 피해야 할 채소, 전분질 채소, 감자, 고구마, 옥수수, 당근 등. 전분질이 높은 채소는 당 함량이 높아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감자는 당지수가 매우 높아 당뇨 환자는 제한해야 합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건강에 좋지만 당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지만 소량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클은 소금 함량이 매우 높아 혈압 상승의 위험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대개 고혈압도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아 피클류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채소는 다 같은 줄 알았는데 감자랑 당근을 줄이고 녹색 채소를 늘리니까 혈당이 확실히 안정되더라고요. 채소의 종류와 양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당뇨에 좋은 과일과 피해야 할 과일.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건강에 좋지만 당뇨 환자는 과일의 당 함량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과일이 동일하게 당뇨 환자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당뇨에 좋은 과일,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등 베리류는 당 함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특히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몽은 당 함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상승이 완만합니다. 다만 자몽은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사과, 껍질째 먹는 사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합니다. 다만 중간 크기의 반 개 정도로 양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키위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당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해 소화 건강에도 좋습니다. 아보카도, 과일 중에서 당 함량이 가장 낮고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 당뇨 환자에게 최고의 과일입니다. 혈당 상승 없이 포만감을 줍니다. 당뇨에 피해야 할 과일. 바나나, 중간 크기의 바나나 하나에는 약 14g의 당분이 들어있어 설탕 3티스푼과 맞먹는 양입니다. 특히 완전히 익은 바나나는 당 함량이 더 높아집니다. 망고는 당도가 매우 높아 당뇨 환자에게 좋지 않습니다. 망고 한 개에는 약 45g의 당분이 들어있어 설탕 11티스푼과 같습니다. 파인애플은 달콤한 맛 때문에 많이 찾지만 당 함량이 높아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킵니다. 건포도와 말린 과일, 건포도, 말린 살구, 말린 대추 등 말린 과일은 수분이 제거되어 당분이 농축된 상태입니다. 건포도 한 줌약 40g에는 약 29g의 당분이 들어있어 일반 포도의 3배에 달합니다. 과일 통조림, 대부분의 과일 통조림은 설탕 시럽에 절여져 있어 당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라이트 시럽 혹은 과즙 통조림이라도 당 함량이 높으니 주의하세요. 제 환자 중 정미란 씨는 선생님, 저는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어. 매일 과일 한 봉지씩 먹었는데 오히려 혈당이 더 높아졌어요. 이제는 베리류만 소량 먹고 있는데 혈당이 많이 안정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일을 드실 때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키세요. 1. 공복에 먹지 않기. 2.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먹기. 3. 한 번에 80g 이하로 제한하기. 4. 가능하면 껍질째 먹기, 사과, 배 등. 5. 당도가 낮은 과일 위주로 선택하기. 허기질 때 추천하는 음식. 당뇨 환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허기를 참는 것입니다. 허기질 때 잘못된 간식을 선택하면 혈당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허기질 때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계피 우유. 계피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향신료입니다. 따뜻한 저지방 우유에 계피 가루를 반 티스푼 정도 넣어 마시면 혈당 상승 없이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설탕 대신 스테비아를 약간 넣으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박지영 씨는 선생님, 저녁 식사 후 계피 우유 한 잔을 마시니 밤늦게 찾아오는 허기가 사라졌어요. 덕분에 야식을 끊을 수 있었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 삶은 계란. 단백질이 풍부한 삶은 계란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면서도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한두 개의 삶은 계란을 소금 대신 후추나 겨자로 간을 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3. 아보카도.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아보카도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줍니다. 반개 정도의 아보카도에 소금, 후추, 레몬즙을 뿌려 드시면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4. 견과류.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 포만감을 줍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으니 한 번에 한 줌 약 30g 정도로 제한하세요. 5. 저탄수화물 스무디. 그리스 요구르트에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당도가 낮은 베리류를 소량 넣고 얼음과 함께 갈아 마시면 상쾌하면서도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간식이 됩니다. 6. 채소 스틱과 디핑 소스. 오이, 샐러리, 피망 등을 스틱 모양으로 잘라 후무스나 그리스 요구르트 딥과 함께 드세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상승 없이 허기를 달랠 수 있습니다. 7. 멸치나 육포. 단백질이 풍부한 멸치나 저당 육포는 휴대하기 편리하고 포만감을 주는 간식입니다. 시중의 육포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으니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허기질 때 절대 피해야 할 것은 과자, 빵, 사탕 같은 단순 탄수화물 간식입니다. 이런 음식은 일시적으로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곧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 더 심한 허기를 느끼게 만듭니다. 식사 순서의 중요성.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제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확인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전통적인 식사 순서. 보통 우리는 밥이나 면류 같은 탄수화물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반찬이나 국을 먹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사 순서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혈당 관리에 좋은 식사 순서. 1단계 채소 먼저. 식사를 시작할 때 생채소나 숙주나물, 시금치 나물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드세요. 채소의 식이섬유는 위장에서 젤 형태로 변해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 속도를 늦춥니다. 식이섬유는 소화효소의 활동을 방해해 탄수화물의 분해를 지연시킵니다. 2단계 단백질과 지방. 채소 다음으로는 생선, 고기,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과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세요. 단백질과 지방은 소화가 천천히 되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또한 단백질은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3단계 탄수화물 마지막. 밥, 국수, 빵 같은 탄수화물은 식사의 맨 마지막에 드세요. 이렇게 하면 이미 위장에 채소와 단백질이 있어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실제 연구 결과 이러한 식사 순서를 지키면 식후 혈당 상승을 30 내지 50%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 환자 중 이영미 씨는 선생님, 식사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식후 2시간 혈당이 280에서 180으로 떨어졌어요. 정말 신기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는 이 순서가 더욱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해도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아침 식사로 달걀이나 두부 등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고 탄수화물은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뷔페나 회식 자리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하세요. 먼저 샐러드나 숙주 무침 같은 채소 요리를 충분히 드신 후 고기나 생선을 먹고 마지막에 밥이나 면 요리를 소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당뇨 환자가 피해야 할 5가지 음식과 함께 당뇨에 좋은 채소와 피해야 할 채소, 허기질 때 추천하는 음식, 그리고 식사 순서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흰 밀가루 음식 혈당을 폭발시키는 음식 1위. 과일 주스와 탄산음료, 당도가 높은 과일, 튀긴 음식과 고지방 패스트푸드, 가공된 탄수화물 간식, 이런 음식들을 피하고 건강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고 허기질 때는 계피 우유나 건강한 단백질 간식을 선택하세요.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연료를 공급하는 행위입니다. 고품질의 연료를 선택하면 우리 몸 엔진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당뇨는 생활습관병입니다. 따라서 생활습관의 변화, 특히 식습관의 개선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제가 91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음식을 철저히 피하고 몸에 좋은 대체 음식을 꾸준히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당뇨 관리의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작은 변화가 쌓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건강한 식습관으로 당뇨를 이겨내고 저처럼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저 김장수 한의학 박사가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당뇨 관리를 위해 실천하고 있는 식습관이나 효과를 보셨던 음식을 알려주세요. 모두의 경험이 모여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